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3일 금요일 오후 4시 27분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다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천천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셔도 특별히 문제는 없겠습니다. 하여튼 FOMC 회의를 모두 기대를 했었는데 시장이 기대하던 이야기를 안 해주고 파월 의장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시장이 좀 충격을 먹긴 한 모양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지지력을 찾지 못하고 아주 중요한 지지선들 부근까지 일제히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이거는 이제 레벨 다운 된 거다라고 인정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하여튼 그냥 좀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붕괴가 사실상 이제 돼서 이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레벨 다운, 큰 차원에서 레벨 다운 될 것 같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걸 기준으로 보고 있다 했죠. 전염병을 기준으로 해갖고 전염병 나기 전에 대폭락했던 순간이 있고, 전염병에서 이제 회복한 정상적인 구간이 있는 거고, 정상보다 좀 더 올라간 버블의 구간이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이 버블의 구간, 이 구간은 일단은 사실상 일단은 지금은 아직까지 이 위에 있는데 이거 지지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이거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좀 다시 괴로운 구간으로 시장이 좀 들어서지 않겠냐. 이 아래에 있는 구간을 이제 저는 레벨 다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죠? 아직까지 이거 완전히 레벨 다운된 건 없고 대부분 다 지지선 부근에서 간당간당하게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생각해봐야 될 건 중요한 지지선이긴 하다는 거죠. 레벨업이냐 다운이냐를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변곡점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려 있는 자리입니다. 지지력 혹은 뭐 저항 이런 것도 어떤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싸움은 어쨌든 좀 오래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 결론이 나기까지는. 또 그리고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라인 부근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지지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는 뭐 세상이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안 좋게 된다, 붕괴된다, 대폭락이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고 하긴 했는데, 중요한 지지력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는 해드렸는데,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지금까지 일단 눈에 띄는 매수세가 또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야, 네가 여기 중요한 지지력이 있다며, 중요한 매물대가 지나간다며, 그럼 매수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눈에 띄는 매수세가 일단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뭐 눈에 띄는 매수세가 등장하고 나서 뭐 반등을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아직까지는 일단 눈에 띄는 매수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 이거 FOMC 회의 지나고 나서 좀 많이 빠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 확실히 그 하방 보시는 분들 계좌의 수익도 좀 요즘 많이 지키고 있을 거고 평가액도 제법 많으실 텐데, 이래도 되나 싶으신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근데 이래도 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요, 제 생각은요. 시장이 눈에 띄는 매수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아래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계속 가만히 좀 계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분명히 약간 단기낙폭 과대스럽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저 그게 느낌일 뿐인 거지,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반등한다 이건 아닙니다. 계속 뭐 잘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이 세계 증시에 해당하는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일단 드려봤고, 하여튼 다 같이 잘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딱히 그렇게 뭐 제가 지금 점검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아침에 참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국은 좀 건전한 편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거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기 표지에 딱 이게 딱 나와 있는데, 첫 페이지에 여기서 뭐 대략적으로 건전성 뭐 이런 걸 보려면은 여기 부채 슬래시 GDP 써져 있는 요거 보시면 됩니다. 다들 보면 숫자가 높아요. 뭐 미국 137 써 있고, 유럽 95 써 있고, 일본 266 써 있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높으면은 안 좋은 거죠. 높으면 부채가 많다는 걸 겁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100 넘어가 있으면, 혹은 뭐 100에 근접해 있으면 굉장히 안 좋은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200 넘어가면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하여튼
근데 보시면 한국은 42란 말이죠. 러시아는 18인데 이거 하여튼 이거를 하여튼 믿을 수 있나 잘 모르겠고, 하여튼 러시아는 잘 모르겠고, 한국은 42다라는 거. 42라는 숫자는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웬만한 정상적인 선진국들 치고는 엄청나게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좀 건전하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건전하다 이거예요. 지금 건전한 건 좋긴 좋은데 이 한국에도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한국은 뭐가 문제일까요? 아시다시피 가계부채와 이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한국의 발목을 잡긴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말씀드리지만 이번까지는 아직까지는 한국은 건전하고 상당히 좋은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어떻게 이번 위기도 특별한, 만약 이번에 위기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특별한 위기 없이 잘 넘어갈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번은 어떻게 잘 넘어가더라도 그 다음 후속탄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이번에 위기가 와서 뭐 2022년, 23년 뭐 이때쯤에 어떤 위기를 잘 넘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세상이 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위기가 해결되고 나서 또 계속 세월이 흘러서 또 언젠가 다음번에도 큰 위기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번에 위기가 온다면은 다음번에 위기에서 대처할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좀 생각이긴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한국은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에요. 다음번엔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가계부채가 많죠. 부동산 관련해서. 보통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빚을 대부분 어떤 국유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가계부채들이 대부분 이제 정부 부채로 그냥 이렇게 쏙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42% 써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가계부채 많은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어떻게 좀 국유화 비스무리하게,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걸 이제 정부가 안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시나리오 나오면은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거의 100 가까이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건전하긴 건전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 상황에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건전한 편이긴 하죠. 그래서 하여튼 건전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생각한 한국의 문제는 이런 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만, 이건 뭐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뭐 여기 정도까지만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오늘 뭐 다 같이 하락했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같이 어디 정도에서 놀고 있나, 그림 정도만, 좀 차트 정도만 좀 체크를 하자고요. 중국 증시 뭐 잘 빠지고 있고요. 그냥 한마디면 되죠. 이게 뭐 다양한 뭐 이야기 할 필요 없죠. 상해종합 잘 빠지고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여기 요렇게 식으로 해서 다중바닥형 만들어내면서 요렇게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주식시장만 보고 그런 이야기 하기는 좀 다소 껄끄러울 것 같고, 이거 환율 꼬라지를 보면은 다중바닥형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글쎄요, 하여튼 뭐 일단은 중국 증시도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뭐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좀 양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전저점까지 상해종합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이렇게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중바닥형 가능성 아직까지 있다고도 분명히 볼 수 있긴 해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하나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위안화 제가 계속 보여드리긴 하는데, 위안화가 지금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거의 어떤 역사적인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물론 저는 위안화가 더 한참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긴 보는데, 이 어디까지나 이 한참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저의 일단 의견일 뿐인 거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 상승해야 될 목표치가 이제 거의 이제 뭐 간당간당에 거의 다 와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여기 잠깐 이거 보시면 위안화 여기 보시면 그렇잖아요. 지금 전고점 자리가 일단 대략적으로 어떤 저항일 텐데, 이 저항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상승 목표치가 일단 당장 눈앞에 한 이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증시가 빠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올라서 환율이 일단 더 이상 못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얘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중국 증시 잘하면은 다중바닥형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올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약간의 긍정론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 지금부터 좀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여기 이 정도 이 아래에 있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구간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여기 보시면 이 구간을 단 하나, 둘, 셋, 3거래일 만에 떨어지기도 했던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긍정론도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솔직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다중바닥형 가능성 있긴 있죠. 근데 하여튼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중국 증시 좀 조심해야 될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번뜩 좀 들었습니다. 한번 잘 판단들 해보시고요.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전저점 이미 어젠가 붕괴시켰죠. 예, 이미 뭐 눈에 띄는 레벨 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는 거고 뭐 이것도 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홍콩만 봐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만약에 이제 그 중국이 정말 잘 나갈 거다. 중국 상해종합이 다중바닥형 만들어서 앞으로 뭐 정말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가고 잘 갈 거다라고 한다면 홍콩 증시도 이렇게 반응하진 않을 것 같아요. 홍콩 증시도 지금 사실 굉장히 최근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강력하게 반등해 줄 만도 한데 일단 그런 매수세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얘도 계속 보시다시피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단 말이죠. 하여튼 이런 꼬라지를 봐도 하여튼 중국 증시 이래저래 좀 위험해 보이긴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중국이 정말 잘 나갈 것 같으면 홍콩이 지금 이 꼬라지겠느냐, 홍콩 증시가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콩 달러도 한 번씩 좀 계속 체크해보자고 말씀드렸죠. 홍콩 환율도요. 계속해서 이 7.85짜리를 지켜야 되는 홍콩 정부와 이 제한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이 홍콩 달러를 지켜야 되는 홍콩 정부의 뭐 어떤 하여튼 그런 피 튀기는 싸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위기들은 이런 데서 또 많이 나긴 났죠. 지키려는 정부와 계속 가려는 시장과 결과적으로 보통 이제 시장이 이기는 경우가 좀 많긴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될지 좀 흥미롭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 증시는 오늘 휴장했으니까 볼 거 없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한국 증시와 비스무리하게 전저점 레벨 다운 될 거냐 말 거냐 그런 걸 놓고 열심히 일단 싸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이미 이제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다? 지난번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러니까 지난번 여기 세 번에 걸쳐서 반등을 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굉장한 지지선이긴 합니다. 지지선인데 다시 내려왔다는 거죠. 다시 내려왔으니까 별로 지지하겠다는 의지는 일단 없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잘 보면은 붕괴시켰냐고요. 아직 붕괴 안 시켰죠. 아직 그러니까 레벨 다운 된 거 아니죠. 이 밑에 간 거 아니죠. 지금 아직 이 선 위에 있죠. 아직까지는 뭐 그냥 잘 버티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미국 물가지표 나오고 나서 최근에 좀 하락이 세지 않냐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매수세가 보이지 않고 잘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조마조마하지만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죠. 그죠? 잘 빠지고 있구나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달러 같은 건 뭘까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잘 가고 있고요. 매파적인 FOMC 내용 그것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겠죠. 잘 올라가고 있고 금리 같은 경우는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제 워낙 급등을 해갖고 그런지 일단 오늘 일단 쉬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오늘 금리가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면 달러도 좀 상승이 주춤하면서 증시 오를 수 있지 않겠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금리와 어떤 달러의 움직임이 반드시 1대1로 딱딱딱딱 맞게 증시와 움직이라는 법은 없으니까 하여튼간 중요한 건 증시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잘 보면서 분위기가 어떠냐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하여튼 오늘 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올 거냐 그런 부분 잘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근데 딱히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올 만한 자리까지는 일단 아닌 것 같긴 해요. 3725라는 중요한 목표치가 이 S&P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눈앞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 증시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자리가 근처에 있으면 장중에 터치를 하거나 한 뒤에 이제 반등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게 근처에 있으면 꼭 거기까지 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지지력 테스트 아마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한번 좀 잘 지켜보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죠? 아래쪽으로 목표치가
좀 열려 있습니다. 11,250까지 열려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이거 과연 아래쪽에 지지력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다들 그래요. 다들 뭐 아래쪽으로 일단 잘 빠지고 있고 오늘 밤에 뭐 매수세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일단 뭐 그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증시가 2달 동안 오를 때 그냥 편안하게 주무세요라고 막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오르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어떤 뭐 매도세가 등장하면 그때 인버스를 진입하자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때 지냈었죠. 지난 2달간요. 지금 또 같은 또 구간이에요. 계속해서 매도세만 나오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장에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뭐 하여튼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을 하겠죠. 시장이 변화를 주고 싶으면요. 근데 매수세 지금 나왔냐? 아직 안 나왔죠.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 그냥 가만히 지켜보자. 이 정도 이야기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승 마감했다. 그러면 반등하려나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고요. 하여튼 지금 잘 빠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유로화 꼬라지를 봐도 좀 심상치가 않죠. 반등하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유로화가 하여튼 지난번에 레벨 다운 시켜놓고 갈 듯 말 듯 하면서 여기서 거의 한 달 동안 애태우더니 사람을, 했더니 결국 어쨌든 아래쪽으로 꾸역꾸역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로화가 본격적으로 좀 랠리를 시작하려는 게 아닌지 싶은데, 유로화가 아래쪽으로 계속 꽂아버리면은 달러가 계속 올라가면서 하여튼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긴 할 겁니다. 유로화가 요즘 제일 문제죠, 그죠?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1년 넘게 이렇게 이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지지력 못 보이고 또 빠지겠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유로화도 많이 빠지고 주식시장도 많이 빠진 점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지지력이 보여야 뭐 반등을 하는 거죠. 지지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간다라고 봐주자고요. 하여튼 금융시장은 우리의 기대치, 상상치보다 항상 좀 굉장히 좀 과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슈팅이 뭐 많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그런 점들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시장이 어디까지 갈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래쪽으로 가고 있네, 방향성만 체크합니다. 잘 가고 있네, 뭐 그 정도만 항상 지켜보고 있죠. 하여튼 요즘 참 시장이 정말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긴 해요.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보셔도 크게 급등하는 게 아니고 변동성 지수가 지금 차분하게 조금씩 짜불짜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중요한 저항 은근히 돌파 한착 해놓고 아주 약한 불로 천천히 끓여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증시가 천천히 잘 빠지고 있다. 이거 빅스가 대폭등 나오기 전까지는 뭐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는 이 반등도 물론 어설픈 반등도 나올 수 있는데, 어설픈 반등보다는 차라리 대폭락이 한번 나오는 게 그게 차라리 반등하기는 더 수월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꼬라지를 봤을 때는 지금 어설프게 양봉 조그만한 거 보여봐야 겁나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여기서 빨리 대폭락을 시원하게 해버리는 게 증시 반등에는, 단기적인 반등에는 그게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 오늘 삼성전자는 일단 하락 일시정지 됐습니다. 하락 일시정지, 그죠? 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별로 지지력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 하여튼 계속 빠질 수 있다. 일단 하락이 일시정지 됐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이게 이제 양봉을 보이고 상승하면은, 그럼 이제 하락이 완전히 멈춰갖고 방향성 고민하는 거겠죠.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방향성 고민하는 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일시정지. 그리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드디어 47만원 붕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볼만한 근거가 충분히 생긴 거죠. 다중 고점형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생긴 거고요. 그래서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만원 이제 넘어가면 안 될 거예요. 여기 다시 47만원 돌파 한착 하면은 이건 이제 좀 다시 박스권 혹은 이상한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라 굉장히 그러면은 좀 시장을 보는 게 피곤해집니다. 47만원 돌파 한착 다시는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계속 수월하게 47만원 못 넘는 선에서 반등하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빠지거나 이런 게 이 시장을 보고 대응하기는 그게 쉬울 겁니다. 그래야 아래쪽으로 계속 빠지는 그림일 테니까요. 여기서 어설프게 올라와 봐야 50만원 저항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이거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구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모습입니다. 47만원 붕괴됐다. 중요한 지지선 깨졌다.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이렇게 언제예요? 이게 7월 초부터 해서 2달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를 상당히 많이 지켜줬죠. 얘가 코스피의 수호신이었는데, 근데 이제 코스피의 수호신이 지금 이제 오늘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앞으로 코스피 하락하는 게 지금까지 빠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 있다. 앞으로도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증시가 참 제 마음에 들게 차분하게 하락을 했던 것은 삼성전자가 짜불짜불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아져가고 코스피가 어설프게 빠졌던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 수호신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어떤 좀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하락 추세에 들어선 놈이 강한 반등을 한다, 이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가장 강하던 놈이 꺾이기 시작했으니 한국 증시는 이제 그나마 한쪽 남은 날개마저 좀 잃어버린 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본격적으로 잘못하면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301이라는 자리를 완전히 저항으로 인식하고 오늘 좀 코스피 같은 경우 좀 강하게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이거 완전 레벨 다운이다 이렇게 선언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일단 조금만 더 볼게요. 내가 하여튼 사실상 뭐 제가 뭐 선언만 안 했다 뿐이지 뭐 아래쪽으로 하여튼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근데 이미 뭐 게임 끝이라는 의미인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뭐 제가 선언만 안 했다 뿐이지 하여튼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다, 조만간 레벨 다운 시간 문제일 것 같다, 뭐 이 정도 이야기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보시면 변동성 지수들이 너무나 차분하죠. 오늘 코스피가 1% 빠졌는데 변동성 지수가 안 올라요. 하여튼 이런 점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5일선과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타면서 차분하게 빠지고 있는 거고, 이러니까 이게 단기낙폭 과대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좀 다소 부담스러워요. 이게 통상적으로 어떤 단기적인 바닥 같은 경우는 이게 5일선과 이격을 확 벌리면서 한 95%, 94%까지 막 벌리면서 그렇게 이제 대폭 나가는 게 단기적인 반등을 만들고 이런 게 좋은데, 5일선이 너무나 시원하게 내려와 주면서 이게 이격도 잘 벌리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 하여튼 이거 생각보다 하락이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래 가고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변동성 지수를 봐도 좀 그렇고요. 하여튼 뭐 잘 빠지고 있다 한마디면 될 것 같고요. 뭐 하여튼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 뭐 계좌 지금 굳이 보고 있을 필요 없죠. 그죠? 어차피 뭐 지금 당장 내가 뭐 청산하고 그럴 거 아니면은 볼 필요 없고 사이버머니에 불과한 거니까 하여튼 굳이 보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냥 뭐 원래 평상시에 하시던 일들 있죠. 그런 하시던 일들 하시면서 시간 잘 보내시면 됩니다. 맨날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그렇게 하면 사람 좀 정신적으로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능력 있으신 분들은 난 그런 거 봐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그거 보고 견디는 것도 괜찮은데, 하여튼 이게 그 수익을 누적시키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냐. 근데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 장난이 아닌 게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굳이 하여튼 자신 없고 힘드신 분들은 장중에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자꾸 그리고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요. 그 돈 어디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도 오늘 이제 1030 완전히 내려앉혔죠.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장대 음봉으로요. 레벨 다운 이건 된 거죠. 그죠? 1030이란 자리가 이 아래쪽으로 가는 중요한 어떤 레벨 업이냐 다운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그런 자리인데, 붕괴됐으니까 이건 레벨 다운 인정할게요. 다만 이제 워낙 중요한 지지선이고 한 번에 좀 오늘 3% 가까이 빠지면서 이 급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꿈틀꿈틀 좀 반등 정도는 시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는 드는데, 하여튼 일단 눈에 띄는 매수세는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추격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다 봤고요. 원달러 환율 뭐 조정 오늘 적당히 나왔는데 5일선 터치하지도 않고 강력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뭐 가만히 있어 보자, 수익을 누적시켜 보자, 요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이 주말 중에 웬만하면 영상 한 편 올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